아니, 평생을 한 직장에 몸담았는데 정작 은퇴하고 보니 손에 남은 건 생각지도 못한 빚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겉으론 괜찮아 보이는 중산층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늘 단순한 무계획 혹은 과소비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회사와 직책이 주는 안정감에 방심하게 되고, 때로는 부모나 자녀를 돌보느라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죠. 저도 얼마 전 가까운 선배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한 은행 지점장님이 정년 가까이 충실히 근무한 뒤 퇴직했는데, 은퇴 후에 마주한 건 완벽한 내 집 마련은커녕 오히려 큰 빚이었다고 해요. 주변에선 아니, 평생 돈을 다루는 일을 하셨는데 왜 그런 상황이 됐을까 하면서 의아해하곤 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남에게 조언은 잘해도 정작 본인은 준비가 부족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어느 시점에는 인생에 예기치 않은 변수들을 겪게 마련이거든요. 오늘은 이 지점장님의 이야기를 비롯해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겪기 쉬운 상황들을 3가지 사례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때로는 생활비 계획의 오류, 때로는 가족 부양 문제, 또 때로는 노후 자금 투자 실패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고요. 1. 가만히 있으면 퇴직금이 알아서 나를 먹여 살릴 줄 알았어요. 사례 소개. 지점장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분은 평생 성실히 은행에서 일하시면서 남들에게 저축 플랜을 잡아주기도 하고 대출 상품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야 워낙 베테랑이니까 일 잘한다는 칭찬도 많이 받았고 고객분들이 믿고 따르는 분이었죠. 문제는 오히려 개인 금융 설계였습니다. 이분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을 즈음 막연하게 그래도 남들보다 많이 모았을 거야, 퇴직금은 꽤 될 거야 하며 마음속에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은행 지점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주변의 신뢰를 엄청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체면 때문에 주위에 물어보기도 쉽지 않았고, 나는 이 업계 전문가니까 당연히 잘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강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되나요?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 개인 사업을 시작한 자녀에게 보태준 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또 상환 일이 된 대출 보증까지 걸려버리는 바람에 퇴직금이 들어오자마자 상당 부분이 빚 청산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또 은행에 오래 근무했다고 꼭 몸에 재테크 습관이 배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객과 투자 상품 얘기를 나누는 것과 내 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건 생각보다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포인트 앤드 교훈. 직장에서 배운 전문 지식이 개인 재무 설계에 그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주는 자만심 때문에 실제 준비가 부족한지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은퇴 시점의 퇴직금은 온전히 내게 남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 대응 방안. 퇴직 전후로 반드시 객관적인 재무 진단을 받아보자. 본인의 금융 지식이 아닌 외부 전문가 혹은 금융기관의 객관적 검토를 거치면 좋다. 가족의 도움 요청에 대한 보증이나 대출은 철저히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회수가 제대로 가능할지 점검해야 한다. 퇴직금이 들어오기 전에 대략 얼마가 되고 어디에 얼마가 쓰일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2. 은퇴 후에도 늘 수입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사례 소개.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의 퇴직을 앞둔 A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본인을 평생 현역이라 칭할 정도로 아주 강인한 체력과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계셨어요. 심지어 평소에도 내가 진짜 은퇴를 할 리가 있나? 난 70까지도 일할 수 있어. 하고 후원장담을 하셨죠. 그렇다 보니 A씨는 퇴직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들어올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취업은 못하더라도 어디선가 컨설팅 같은 걸 하지 않을까? 내 오랜 경력을 써줄 곳은 많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만큼 많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게 컸어요. 밤낮 없이 열정적으로 일했던 3040대 시절과 달리 60대가 넘어가니 체력도 떨어지고 한번 병이라도 앓으면 일이 한두 달씩 밀리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보다
빠르게 예비 자금이 소진되었고 당초에는 부수입으로 여겼던 연금이 거의 유일한 생활비가 되어버렸어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시 다른 일을 찾으려 했지만 생각만큼 안정적이거나 수익이 큰 자리를 구하긴 쉽지 않았죠. 포인트 앤드 교훈. 나이가 들수록 고정 수입 없이 일용직 혹은 일시적인 계약 업무에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은퇴 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건강과 경기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경력이 있으니까 어디든 날 원하겠지 하는 자기 과신은 시장 상황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대응 방안.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부업 혹은 투잡을 조금씩 시도해보자. 경력이 언제든 써먹힐 것이라 생각하기보다 실제 시장에서 어떤 역량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은 정기검진과 체력 관리 습관을 들여라. 건강이야말로 노후 생활비의 큰 변수다. 연금, 개인저축, 보험 등 고정소득을 미리 탄탄히 만들어두어 혹시나 일이 끊겨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하자. 3. 자녀에게 올인했는데 이제 와서 손 벌리기도 미안하네요. 사례 소개. 마지막 사례는 꽤 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B 부부는 평소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집을 옮기고 사교육비를 쓰느라 적은 월급 가운데서도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녀를 적극 뒷받침했어요. 그 결과 자녀들은 비교적 좋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부모의 부채는 늘어만 갔죠. 자녀가 졸업 후에 취직해서 부모님을 지원해 줄까 싶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취업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직 완전히 독립 못했으니 지금까지 나를 희생시킨 것쯤은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 본인의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뒤늦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B 부부도 비슷했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면서 은퇴 후 들어온 퇴직금은 얼마 안 돼서 고갈. 더 이상은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부부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해보았지만 나이는 자꾸 들고 체력은 떨어지다 보니 계속 오래 하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엔 부모 자식 간 부담과 미안함이 쌓여 가정 불화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포인트 앤드 교훈.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도 좋지만 내 노후 준비를 스스로 완전히 망칠 만큼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녀가 부모를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시기와 금액은 부모의 기대와 달리 훨씬 미약하거나 늦을 수 있다. 가족 간에도 돈 문제는 항상 미리 대화하고 가능하다면 서류 정리까지 해두자. 대응 방안. 자녀의 교육비와 부모의 노후 자금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 훗날 상대를 원망하게 될 수 있다. 가족회의 등을 통해 자금 흐름과 목표를 투명하게 공유하자. 그래야 자녀도 불필요한 기대를 갖지 않고 일찍부터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부모는 스스로를 위한 최소한의 노후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여유가 되는 범위 내에서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평생 은행에 근무해서 나름 전문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던 지점장님조차 은퇴 후엔 빚에 허덕였다는 이야기는 참 아이러니하고도 남일 같지 않습니다. 사실 돈을 다루는 사람이든 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내 일과 내 인생 자금 관리는 전혀 다른 영역일 수 있거든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사회적 체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한데 얽히다 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래서 더더욱 은퇴 후 삶은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은 뭔가? 대출은 얼마나 남았나? 건강 상태는 어떤가? 가족 중 부양해야 할 사람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짚어보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은퇴 생활 중에 이만큼은 꼭 써야 하는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추가로 들어갈지 모르는 가외 비용들을 넉넉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겠죠. 또한 자녀나 배우자와 미리 대화를 충분히 해서 추후에 얽힐지 모르는 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과거에 자식이 효도하겠지라고 믿고 모든 자원을 쏟아붓다가 막상 자식도 힘겨운 사회생활에 치여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결국 서로 미안하고 서운한 마음만 커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가족끼리도 금전 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의논하고 약속해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에 성공하거나 혹은 이미 은퇴했더라도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돈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삶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제대로 성찰해보는 거죠. 그렇게 나만의 속도와 여건에 맞춰 인생 이막을 그리기 시작하면 적은 돈으로도 의외로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작은 행복에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개해드린 은퇴 사례들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나나 혹은 내 부모님, 내 주변 지인들과 지금이라도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려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잖아요.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왔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노력이 나중엔 큰 차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다들 의미 있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한 번뿐인 인생의 후반전을 보다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